영국 프리미어리그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많은 스타들이 거쳐간 무대, 그러나 이번엔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언론도, 팬들도, 심지어 해설진마저 말을 잇지 못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연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던컨입니다. 몇 년 전까지 토트넘과 함께해온 사람이죠. 전직 토트넘 전략실 고문이었고 지금은 라디오 패널과 칼럼 기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이적 발표를 어떻게 보십니까? 진행자가 묻자 저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손흥민? 훌륭한 선수죠. 하지만 팀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선수가 떠난다고 해서 구단 전체가 무너질 리 없다고 생각했죠. 토트넘은 그보다 큰 구단이니까요. 제가 너무 안일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손녀 에밀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3살인 에밀리는 축구 유튜브를 운영하는 아이입니다. 특히 손흥민의 열성 팬이죠. 제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에밀리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아직도 손흥민이 누군지 모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니? 라디오 들었어요. 손흥민이 떠나도 팀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할아버지는 정말 모르시는구나.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죠. 그저 한 명이 떠난 거야. 토트넘은 계속 갈 거고.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메디슨의 십자인대 부상 소식이 들려왔어요. 설상가상으로 호드리구 영입도 실패했다는 기사를 확인했죠. 제가 자주 보는 축구 커뮤니티에는 팬들의 절망적인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왜 작별 행사도 없이 내보냈냐? 이제 정말 끝이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토트넘이 아니야. 그때까지도 저는 팬들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토트넘 공식 채널에 올라온 손흥민 작별 영상을 우연히 시청하게 되면서 뭔가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손흥민은 정면을 응시하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밝은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10년을 함께한 팀을 떠나는 선수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왔어요. 이에 맞는 말을 찾는 법은 뭘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영상 속 손흥민의 첫 마디였습니다. 며칠간 생각해봤지만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왠지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토트넘 호스퍼와 작별 인사를 할 시간입니다. 10년간의 저의 집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2015년에 왔을 때는 영어도 못했고 런던에 대해서도 잘 몰랐지만 팬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었고 믿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났어요. 2015년 손흥민이 처음 토트넘에 왔을 때 제가 했던 말들 말입니다. 당시 저는 회의실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아시아 선수가 정말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저는 손흥민이 중국 출신인지 묻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무례한 발언이었죠. 그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는데 말입니다. 밤이 깊어가며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손흥민 한 명이 떠나는 것뿐일까요?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에밀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손흥민이 누군지 모른다는 그 말이요. 과연 저는 손흥민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하나의 선수로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틀 후 제 예감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놀라운 소식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메디슨이 추가 검사에서 더 심각한 부상으로 판명났다는 뉴스였죠. 단순한 십자인대 손상이 아니라 복합 부상이라니. 최소 6개월은 못 뛴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는 호드리구 영입이 완전히 무산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마지막 순간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토트넘이 몇 달간 공들여 준비한 영입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셈이죠.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SNS를 둘러보니 팬들의 반응이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습니다. 손흥민이 떠나니까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한다. 이게 다 손흥민 없이 내보낸 대가야. 구단이 완전히 방향을 잃었어. 평소에 차분했던 토트넘 팬페이지들마저 절망적인 글들로 가득했어요. 어떤 팬은 손흥민은 그냥 선수가 아니었다. 토트넘의 심장이었다라고 적어놨더군요. 그때 제가 자주 보던 축구 분석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서 본 글이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손흥민 이적 이후 토트넘에 닥친 재앙들.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지만 내용을 읽어보니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메디슨 부상 호드리구 영입 실패뿐만 아니라 다른 영입 타겟들도 줄줄이 거절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토트넘 공식 SNS의 반응이었습니다. 손흥민 작별 영상이 올라온 이후 모든 게시물에 팬들이 손흥민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의미가 없어. 왜 우리의 캡틴을 그냥 보내줬냐? 손흥민이 토트넘이었는데? 심지어 다른 선수들 소식이 올라와도 댓글은 온통 손흥민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마치 토트넘이 손흥민 하나로만 돌아가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점심때쯤 에밀리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에밀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할아버지 봤어요? 뭘 말이니? 토트넘 완전히 망가지고 있어요. 손흥민 오빠가 떠나니까 모든 게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에밀리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토트넘 팬들이 만든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제목이 손흥민이 떠난 후 토트넘에게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영상을 보니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흥민 이적 발표 이후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난 모든 악재들이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말한 대로 정말 한 선수가 떠나는 것뿐일까요? 에밀리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죠. 이틀 전만 해도 확신에 차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토트넘 공식 채널에 또 다른 손흥민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10년간의 하이라이트를 모은 추모 영상이었어요. 영상을 보다가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이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힘든 순간마다 팀을 살린 선수였고 팬들에게 희망을 준 존재였더군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죠. 오랜 친구인 토트넘 보드 멤버 데이빗이었습니다. 마크, 큰일이야. 구단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았어. 무슨 말이야? 손흥민이 떠나니까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다고. 선수들 사기도 떨어졌고 팬들은 완전히 등을 돌렸어. 이런 적은 처음이야. 데이빗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40년 넘게 토트넘과 함께해온 사람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았어요. 정말 그렇게 심각한가? 마크, 넌 현장을 모르는구나. 훈련장 분위기도 최악이고 신규 영입도 다 꼬이고 있어. 손흥민 하나 없다고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 데이빗의 말을 들으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복구 가능할까? 글쎄다. 팬들은 완전히 등을 돌렸고 언론도 매일 토트넘 붕괴 이야기만 하고 있어. 정말 답이 안 보여. 전화를 끊고 나니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한 선수가 떠나는 것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에밀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할아버지는 아직도 손흥민이 누군지 모르시는 거예요. 과연 제가 손흥민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 정말 저의 무지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연 제가 손흥민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사흘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토트넘을 둘러싼 모든 뉴스가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문득 2015년이 떠올랐습니다. 손흥민이 처음 토트넘에 왔던 그 여름 말이에요. 당시 저는 토트넘 전략실에서 일하고 있었죠. 8월 어느 날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레버쿠젠의 손흥민 영입건이었어요. 회의실에는 구단 수뇌부들이 모여 있었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3천만 유로라니. 아시아 선수에게 이런 돈을 쓰는 게 맞나요? 한 이사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시아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았거든요.
중국 출신인가요? 제가 무심코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발언이었죠.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도 구분 못하면서 영입을 논하다니. 한국 선수입니다.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스카우팅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EPL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적응 문제는 없을까요? 언어 장벽은 어떻게 할 건가요? 온갖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저 역시 반신반의하는 입장이었어요. 3천만 유로면 당시로서는 토트넘 역대 최고 이적료였거든요. 그때 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한나였어요. 당시 토트넘 스카우팅 디렉터였던 한나 말입니다. 그녀는 유일하게 손흥민 영입을 강력히 지지했어요. 근거가 있나요? 단장이 물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의 활약상을 보세요. 골 결정력도 뛰어나고 스피드도 빠릅니다. 무엇보다 멘탈이 강해요. 한나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하지만 프리미어리그는 분데스리가와 달라요.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도전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틀림없이 토트넘의 미래가 될 거예요. 한나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은 그녀의 말을 반쯤 믿지 않았어요. 위험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요? 재무 담당 이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영입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 선수는 다릅니다.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손흥민의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레버쿠젠에서의 골 장면들이 스크린에 나타났죠. 영상을 보면서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분데스리가와 프리미어리그는 다르니까요. 더군다나 토트넘 같은 빅클럽에서 성공하기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23세면 아직 어리지 않나요? 다른 임원이 나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장점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한나는 모든 반박에 대해 준비된 답변을 내놓았어요. 정말 철저하게 분석했더군요. 회의가 끝날 무렵 단장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입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스카우팅 팀이 져야 할 거예요. 그렇게 손흥민의 토트넘 영입이 결정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손흥민이 토트넘에 도착했어요. 기자회견장에서 본 손흥민은 어려 보였습니다. 영어도 서툴렀고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죠. 토트넘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눌한 영어로 하는 첫 인사였어요. 솔직히 그 모습을 보며 과연 이 선수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더 커졌습니다. 한나만이 확신에 차 있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그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크, 두고 보세요. 이 선수는 토트넘을 바꿀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요. 너무 낙관적인 것 같은데. 제 경력을 걸고 말할게요. 손흥민은 성공할 겁니다. 한나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 어려 보이던 아시아 선수가 정말로 토트넘의 역사를 바꿀 존재라는 걸 말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한나만이 손흥민의 진짜 가치를 알아봤던 거예요. 나머지 우리는 모두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 회의실에서 제가 던진 중국 출신인가요? 라는 질문이 얼마나 무례하고 무지한 발언이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손흥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판단하려 했던 거니까요. 만약 그때 한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손흥민의 토트넘 영입이 무산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토트넘의 역사는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할 뻔했는지 말입니다. 그날 밤 과거를 회상하다가 문득 한나가 궁금해졌어요. 그녀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손흥민 이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한나의 SNS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충격적인 글을 발견했어요. 마지막 촬영을 끝낸 후 1시간 동안 손흥민과 울었습니다. 한나가 며칠 전에 올린 게시물이었죠. 사진도 함께 올라와 있었는데 토트넘 훈련장에서 손흥민과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글을 더 읽어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0년 전 그를 영입할 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선수가 토트넘을 바꿀 거라고. 하지만 그가 떠나는 지금 토트넘을 바꾼 건 손흥민이 아니라 토트넘이 손흥민을 바꾼 것 같아요. 소년이 남자가 되어 떠나갑니다. 한나는 손흥민과 함께 일했던 스카우팅 디렉터였죠. 그녀가 울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댓글들을 보니 토트넘 직원들의 반응이 이어져 있었어요. 저도 그날 울었어요. 10년간 함께한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을 상상할 수 없어요. 이게 정말 끝인가요? 현장에서 직접 손흥민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까지 무너졌다는 거였어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어요. 토트넘 팬들이 구단 엠블럼 대신 손흥민 얼굴로 프로필 사진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SNS를 둘러보니 정말 그랬죠. 수많은 토트넘 팬들이 프로필 사진을 손흥민 사진으로 바꿔놨더군요. 마치 항해 시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흥민이 진짜 토트넘이었어. 구단은 영혼을 팔아버렸다. 이제 토트넘 팬 그만둔다. 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어떤 팬은 이 팀은 이제 토트넘이 아냐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한나였어요. 마크,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만나자고 답했습니다. 그녀로부터 직접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 런던의 한 카페에서 한나를 만났죠. 그녀의 모습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평소 깔끔했던 모습과는 달리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마크,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한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뭘 말이에요? 손흥민이 떠나면서 구단 전체가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다고요. 한나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배어 있었어요. 현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악이에요. 선수들도 충격받았고 직원들은 우울해하고 있어요. 심지어 청소부 아저씨까지 손흥민 이야기만 하고 있다니까요. 한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10년 전 제가 손흥민 영입을 강력히 주장했을 때 당신은 회의적이었죠? 그랬죠. 솔직히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더군요. 한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실력 있는 선수를 영입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죠. 손흥민은 토트넘의 정체성 그 자체였다는 걸. 그녀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마지막 날 손흥민과 대화했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토트넘에서 보낸 10년이 제 인생의 전부였다고. 한나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 선수가 얼마나 토트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나,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건가요? 이미 LAFC와 계약했어요. 손흥민 본인도 새로운 도전을 원하고 있고요. 한나가 체념한 듯 말했어요. 그럼 토트넘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날 한나와의 대화는 저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손흥민이 떠나면서 토트넘 내부가 이렇게까지 흔들리고 있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손흥민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로만 봤던 제가 얼마나 무지했던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에밀리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뭔가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에밀리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앉으세요.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13살 아이가 이렇게 진지할 때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노트북을 제 앞으로 돌리더니 화면에는 손흥민, 그 이름이 남긴 것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흥민 오빠를 정말 모르신다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에밀리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영상이 시작되자 손흥민의 첫 토트넘 골 장면이 나왔습니다. 2015년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넣은 그 골 말이에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죠.
2016년 맨체스터 시티전 역전골, 2017년 첼시전 결승골, 2019년 챔피언스리그에서의 활약상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 골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지만 에밀리가 보여주는 방식은 달랐어요. 각 골마다 에밀리가 직접 넣은 자막이 나타났습니다. 토트넘이 절망할 때마다 나타난 희망, 팀이 무너질 때 홀로 버텨낸 기둥, 포기하려는 동료들에게 용기를 준 리더. 정말 전문가 수준의 편집이었어요. 13살 아이가 이런 걸 혼자 만들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더 감동적인 장면들이 이어졌죠. 손흥민이 부상당한 선수를 챙기는 모습, 어린 팬들과 사진을 찍는 모습, 동료들을 격려하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단순히 골만 넣는 선수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그때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팬들의 메시지였어요. 손흥민 덕분에 축구를 좋아하게 됐어요. 힘들 때마다 손흥민 경기를 보며 버텼어요. 손흥민은 제게 꿈을 준 선수예요. 영어, 한국어, 일본어, 심지어 아랍어까지 다양한 언어로 된 메시지들이 자막과 함께 흘러나왔어요. 에밀리가 직접 번역해서 넣은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충격적인 문구가 나왔어요. 그 사람은 그냥 축구 선수가 아니었어요. 우릴 지켜주던 심장이었어요. 에밀리 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에밀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이런 선수를 그냥 한 명이 떠난 것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만든 영상을 보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에밀리야, 이 영상을 네가 직접 만든 거니? 네, 제가 만들었어요. 에밀리의 고백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13살 아이가 이런 수준의 영상을 혼자 만들었다니. 그것도 손흥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말이에요. 갑자기 에밀리가 일어나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손에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토트넘 유니폼이었습니다. 등 번호 7번에 SON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유니폼을 입고 제가 얼마나 많은 영상을 찍었는지 아세요?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손흥민 오빠는 그냥 선수가 아니었어요. 제 꿈이었고 희망이었어요. 에밀리가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사람을 한 명이 떠난 것뿐이라고 했어요. 정말 상처받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입니다. 단순히 축구를 모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에밀리,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사과할 거면 진심으로 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손흥민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세요. 에밀리가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그분에 대해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용서 안 해드릴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에밀리가 만든 영상을 계속 돌려봤습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손흥민이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요. 처음으로 손녀의 세계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13살 아이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니.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게 아닐까요? 과연 저는 손흥민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에밀리가 보여준 그 영상 속 손흥민은 제가 알던 선수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에밀리와의 대화 이후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말 손흥민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에밀리가 갑자기 제안을 했죠. 할아버지, 한국 가보는 게 어떨까요? 한국? 갑자기 왜? 손흥민 오빠가 어떻게 자랐는지 보고 싶어요. 동북고등학교 말이에요. 에밀리가 이미 조사를 다 해놨더군요. 춘천시에 있는 축구 명문 고등학교였어요. 에밀리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저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궁금했죠. 일주일 후 저와 에밀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첫 한국 방문이었는데 공항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곳곳에 손흥민 광고가 보였거든요. 에밀리가 신나게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니 한국에서 손흥민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실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길에 에밀리가 계속 설레한 표정이었어요. 창밖 풍경을 보며 손흥민이 자란 땅이라는 생각을 하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춘천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동북고등학교로 갔죠. 학교 앞에 도착하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학교 정문에 손흥민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거든요. 동북고등학교가 배출한 세계적 축구 선수 손흥민.
현수막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죠. 이 학교에서 정말 그 손흥민이 자랐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운 좋게도 학교 관계자가 우리를 안내해줬어요. 김 코치님이라고 하시더군요. 손흥민이 다닐 때부터 계셨던 분이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 우리를 운동장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손흥민이가 여기 다닐 때는 정말 특별했어요. 김 코치님이 운동장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넓은 잔디 운동장을 바라보니 어린 손흥민이 뛰어다니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했나요? 우리는 실력보다 먼저 인성을 가르칩니다. 손흥민이도 그렇게 자랐어요. 김 코치님의 말씀을 들으니 신기했어요. 실력보다 인성을 먼저 말씀하시다니. 이게 바로 손흥민이 특별한 이유였을까요? 김 코치님이 우리를 학교 복도로 데려가셨어요. 벽에는 손흥민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손흥민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어려 보였지만 눈빛만은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열정적이고 진지한 눈빛이었죠. 재능보다 노력, 개인보다 팀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르쳤어요. 손흥민이는 그 교육을 가장 잘 받아들인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김 코치님이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어요. 사진 속 손흥민은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팀과 함께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항상 더 나아지려고 노력했거든요. 그게 손흥민이를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그때 김 코치님이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손흥민이 후배들을 챙기던 모습, 어른들께 항상 예의 바르게 인사하던 모습, 훈련이 끝나도 혼자 남아서 연습하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울컥해지기 시작했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 손흥민이 왜 그렇게 사랑받는 선수가 됐는지 조금씩 이해가 됐거든요. 그날 오후 우리는 손흥민이 뛰었던 그라운드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에밀리가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도 그 운동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손흥민 오빠가 뛰었다니 정말 신기해요. 에밀리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서 그 어린 소년이 꿈을 키웠다는 게 놀라웠어요. 김 코치님이 마지막으로 의미 깊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손흥민이가 성공한 이유는 재능보다 마음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동료를 먼저 생각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말이에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손흥민이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택시 안에서 에밀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조금 알겠어요? 조금씩 알 것 같구나. 정말 그랬죠. 한국에 와서 손흥민의 뿌리를 보니 그가 왜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었는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받았고 팀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배웠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손흥민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무지했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과연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을 한 명이 떠난 것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이틀 후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컴퓨터 앞에 앉았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부터 고민이 됐지만 결국 이렇게 정했어요. 심장을 내보낸 구단, 그리고 남겨진 잿더미.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계속 타이핑했어요. 제가 지난 몇 주간 깨달은 모든 것들을 담아내고 싶었거든요.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틀렸습니다. 이어서 제가 처음에 라디오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손흥민을 단순한 선수로만 봤던 무지함, 그가 토트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전혀 몰랐던 오만함에 대해서 말이에요. 우리는 득점왕을 잃은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이 문장을 쓸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한국에서 본 손흥민의 어린 시절, 에밀리가 보여준 영상들, 한나의 눈물이 모두 떠올랐거든요. 손흥민은 한 명의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토트넘 그 자체였습니다. 이 부분을 쓰면서 저는 잠시 멈췄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손흥민은 토트넘의 심장이었고 영혼이었으며 미래였던 거예요.
칼럼에서 저는 2015년 영입회의 때 제가 했던 무례한 발언들도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중국 출신인가요? 라고 물었던 그 부끄러운 순간 아시아 선수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던 편견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해안에 대해서도 썼어요. 10년 전 그녀만이 손흥민의 진짜 가치를 알아봤다는 것, 나머지 우리는 모두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 명의 스카우팅 디렉터만이 진실을 봤습니다. 나머지 우리는 모두 장님이었어요. 칼럼 중반부에서는 손흥민이 떠난 후 토트넘에 일어난 일들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팬들의 절망, 구단 내부의 혼란, 모든 악재들이 연쇄적으로 터진 상황들을 말이에요. 도미노는 첫 번째 조각이 넘어질 때 시작됩니다. 손흥민이 그 첫 번째 조각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는 도미노가 아니라 테이블 자체였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제 개인적인 성찰을 담는 것이었어요. 68세가 되어서야 13살 손녀에게 배웠다는 이야기, 한국까지 가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쓰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나이는 지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험은 때로 편견이 되고 자신감은 오만이 됩니다. 저는 그 모든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칼럼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토트넘의 미래에 대해 썼어요. 손흥민 없는 토트넘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팬들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담았습니다.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손흥민, 당신은 옳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틀렸습니다. 이제라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칼럼을 다 쓰고 나니 3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손목이 아팠지만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걸 토해낸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칼럼이 온라인에 게재됐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사과가 나왔네요. 68세에도 배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손흥민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입니다. 물론 비판적인 댓글들도 있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런 반응들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틀렸으니까요. 가장 기뻤던 건 에밀리의 반응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에밀리가 저에게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정말이니? 네, 이제야 진짜 할아버지를 봤어요. 에밀리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손녀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한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마크, 칼럼 읽었어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10년 전 회의실에서 만난 그 마크가 맞나요?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그때의 무지한 마크는 죽었어요. 이제 새로운 마크입니다. 그렇게 저는 비로소 손흥민이 누구인지 알게 됐죠. 그리고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제 칼럼이 화제가 된 지 일주일 후 드디어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손흥민의 LAFC 입단식이 열린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에밀리와 함께 온라인 생중계를 시청했죠. 로스앤젤레스의 뜨거운 태양 아래 비모 스타디움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손흥민을 환영하기 위해 모여 있었어요. 한국 팬들, 미국 팬들, 심지어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팬들까지 보였죠. 가장 놀라웠던 건 스타디움의 구단 전광판이었어요. 거대한 화면에 웰컴 손이라는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에밀리가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봐요. 정말 대단해요. 저도 감탄했습니다. 이런 환영 행사는 처음 봤거든요. 손흥민이 얼마나 특별한 선수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입단식이 시작되자 LAFC 구단주가 나와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손흥민을 소개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오늘 우리는 축구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게 됐어요. 곧이어 손흥민이 등장했습니다. LAFC의 검은색과 금색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10년간 봐왔던 토트넘의 하얀 유니폼과는 다른 느낌이었지만 여전히 그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어 기쁩니다. LAFC에서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의 영어는 10년 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죠. 2015년 토트넘 입단식 때의 어눌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단식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팬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소니, 소니 하는 외침이 스타디움을 가득 채웠어요. 토트넘에서와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 MLS 사무국에서 나온 관계자가 특별 발언을 했습니다. 손흥민의 MLS 합류는 리그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영입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한 명의 선수가 아니라 MLS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존재였어요. 화면에는 LAFC 팬들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한 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손흥민 때문에 축구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직접 볼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어요. 또 다른 팬은 한국어로 손흥민 사랑해요. 라고 외쳤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팬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었어요. 입단식이 끝나갈 무렵 손흥민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저를 믿고 기다려준 팬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새로운 꿈을 함께 만들어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손흥민은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토트넘에서의 10년이 끝이 아니라 더 큰 무대로 향하는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에밀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정말 알겠다. 입단식 생중계가 끝나고 나서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한 명이 떠난 것뿐이라고 말했던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자 팀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받아들인 MLS는 완전히 다른 리그로 태어나고 있었어요. 한 명의 선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에밀리와 함께 손흥민의 LAFC 데뷔전 일정을 확인했어요. 벌써부터 티켓이 매진됐다고 하더군요.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예정이었어요. 할아버지, 우리도 미국 가서 경기 볼까요? 에밀리의 제안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것도 좋겠구나. 이번에는 진짜 팬으로 가는 거야. 정말 그랬어요. 저는 이제 손흥민의 팬이 됐습니다. 토트넘 전략실 고문 출신이 아니라 68세의 할아버지가 된 진짜 팬 말이에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늦게라도 깨닫는 게 중요하죠. 손흥민이라는 특별한 선수를 만나면서 저도 변할 수 있었어요. 그가 떠나자 팀은 무너졌고 그를 받아들인 리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손흥민의 팬입니다. 진심으로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나누기의 유나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